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이제 부동산 시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요 뉴스 한번 간단히 1분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산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삼익비치. 이거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었죠? 현재 진행 상황은 결국은 1대1 재건축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99층짜리 3,700가구, 이거 조감도 엄청 났었죠. 100층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조합원들 분담금이 8억 9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아마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특히나 부산 쪽에서 부산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59층 기존에 3,060가구, 기존의 아파트가 3,060가구인데 층수만 59층으로 올리고 3,060가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1대1 재건축을 한다는 것인데, 야, 그렇다면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쩐주들의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남천동 이 부분이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탄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담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첼리투스 아시잖아요. 여기 서울에 1대1 재건축 제 1호인가요? 유명한 곳이잖아요. 레미안 첼리투스, 그것처럼 1대1 재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주시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시 재묶인 이후에 시장 동향 분석이 엇갈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뜨거운 토지허가제, 반면에 싸늘한 미분양 관리지역, 짙어지는 양극화 그림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이런 보도 제목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양극화. 더군다나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겁니다. 자, 강남 3구, 용산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게 쭉 있죠. 토지 허가제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풍선 효과를 하는데요. 뒤에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잠깐 해제로 다시 묶인 다음에 잠깐 반짝 풍선 효과가 있다고 보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평택, 이천, 속초, 광양, 경주 낙인 효과 때문에 주택 재고량 안 팔리고 있는 양이 많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강남을 선호해서 지방 투자자들이 강남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묶이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비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 매물에 경쟁률 높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뻥가가 좀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이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축됐다. 풍선 효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이에요. 풍선 효과는 무슨 그냥 찔끔했다. 잘 나간다는 동네 그 주변 강남 3구 이외에 용산 이외에 동에서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가 있었냐.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우리 사장님들은 일산이나 영등포에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주춤한 상황이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고는 있어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현재는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정책도 그렇고 탄핵 사태가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관망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선 효과는 없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미분양이라든가 지방 건설사는 부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현재 상당히 안 좋고 건자재 시장, 그 다음에 이런 건설사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친환경, 신기술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바로 수익성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재자, 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이런 자재 시장에도 영향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가장 먼저 완화 정책을 펴주거든요. 새 정부는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재명 스타일상 이 부동산을 투자재, 투기재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착공도 안 하고 준공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급격히 현재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수도권 신규 분양이 70% 정도 급감했다. 10년 새 최저 수준이다. 서울은 75%가 줄었고 공사비 갈등에 재건축도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줄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는 분양 물량이 더 늘고 미분양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계속 늘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지방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급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가격이 떨어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수 정권이 끝날 때는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또 줄어요. 그러면 이 여파가 그 다음 정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가격이 또 오르는 거야.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신도시를 건설했잖아요. 그 신도시가 완공되는 게 그 다음 정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격이 또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진보 정권이 하고 그 혜택은 그 다음 보수 정권이 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가격이 오른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개 같은 고생은 진보 정권이 한다. 결국은 그 수의 열매는 보수 정권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으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이재명 차기 대통령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3억 6천만 원에서 27억 약 22억이 올랐네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부동산 신화를 쓴 것 같습니다. 양지마을 금호 1단지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또 이재명 당대표가 오랫동안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자잖아요. 그 혜택을 톡톡히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신속 재건축 노후도시 특별법에 보시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수혜단지로 분류되었다 이거죠. 여기서 한번 교훈을 얻자면 정치 실세들 고위층 관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여기만 노려서 투자해도 투자 실패는 하지 않는다 이런 또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아파트 시장은 안 좋은데 상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좀 안 좋다. 분위기가 현재 그렇습니다. 경매도 현재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온라인화 이런 것 때문에요. 앞으로도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상가 주요 입지에는 무조건 장사는 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온라인화 되고 배달 이게 일상화가 되면서 특히나 경매하시는 분들이 뭐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낙찰받거나 특히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가 신도시에서 한번 잘못 받으면 인생 종칩니다. 경매도 낙찰 이런 거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뭐 경매 시장이 부동산 침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집어먹기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상가 건물은 낙찰을 아무리 낙찰가가 이렇게 감정가에 이렇게 하락을 유찰 여러 번 했다. 이래서 함부로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낙찰 받았다가는 잘못 받았다가는 관리비부터 해서 자기가 여기서 뭐 사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모를까 이거를 통해서 임대를 줘서 여기서 뭐 월세를 받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상가 낙찰 받았다가는 인생 종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 본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침체된 분위기인 것이고 상가나 아파트 시장이나 공급 건설사에서도 공급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런 상황인 것이 대충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급변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추이, 흐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